제가 대표님 책을 보다가 이게 아마 대부분의 저희 PD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통 기술이 가장 배우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말발, 이런 것들, 심리, 이런 거를 대표님처럼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되게 간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대표님 쓰신 책에 보니까 이제 워런 버핏이 인생에서 꼭 익혀야 할 기술이 소통 기술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거기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근데 그 많은 기술들 중에서 왜 소통 기술을 말했을까라고 이제 물음표 그렇게 쓰셨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영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설득을 해서 내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알았어요. 아, 남의 주머니에서 이렇게 돈을 꺼내 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라는 걸 제가 영업을 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PC방에 딱 들어왔을 때에도, 와, 이거는 약간 아이스간 대표님의 교육은 나도 나지만, 와, 진짜 이거 우리 아이들이 받으면 정말 좋겠다. 정말 학교 교과목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정작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거는 정말 이 소통 기술인데. 근데 대표님께서 예전에 다단계 하실 때 7년 동안 수입이 없으신 적이 있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렇게 소통 기술이 있으셨었나요? 아니면 이게 그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쌓이고 쌓여서 복리 효과로 이게 얻어지신 건지, 이 소통 기술이 어떻게 대표님만의 그런 스킬이 되어 갔는지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지금도 소통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다른 사람은 어, 저를 봤을 때 뭐 소통 기술이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전 지금도 제가 소통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뭐 무슨 말이냐면 소통 기술을 평생 배워야 돼요. 내가 소통 기술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글쎄요. 내가 알고 있는 소통의 기술은 이 세상에 내가 배워야 되는 그 기술의 일부지, 내가 뭐,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모르겠어요. 얼마 정도 알지, 나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소통 기술 어디까지 포함돼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소통 기술이 맞아요. 그렇지만 수입이 없었을 때나 돈이 될 때나 늘 그런 것 같아요. 소통 기술이라고 하는 건, 어, 물론 정해진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예. 근데 그 진정성이 때로는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요. 단순히 내가 음, 진정성 있는 남자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진정성에다가 묻히고 뭘 필요하러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음, 때로는요, 소통 기술을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건 그건 거예요. 진정성에 묻히고 하는 게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 이 진정성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묻히고 하다 보니까 때론 진정성을 안 배우고 자꾸 이 묻혔던 것들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무너져요. 진정성 플러스 이런 게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플러스 붙는 거 평생 그 플러스가 뭐가 붙어야 되는지 우리가 배워야 돼요. 평생 배워야 돼. 그 플러스가 뭐가 붙어야 되는지. 진정성 위에 뭐가 더 붙어야 되는지 평생 배워야 돼. 음, 그게 소통 기술로 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소통 기술을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음, 그렇다고 해서 소통 기술을 내가 못 배우는 게 아니에요. 왜?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게임이라고 하는 건 인과관계, 사람으로부터 자꾸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통 기술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자꾸 인식하고 깨닫고 재해석하고 그리고 내가 음, 잘하는 걸 찾아내고 하는 거를 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소통 네. 기술은 단순히 책에서 내가 보고 멘트를 보고 내가 스크립트를 달달 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진정성이 아니잖아요. 그건 기술이잖아요. 아, 봐봐. 진정성 위에다 이걸 붙이고 이걸 붙여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것도 배우잖아요. 그럼 또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소통 기술을 근데 꼭 배워야 되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한마디 하고 싶어요. 소통 기술 안 배우면 짐승처럼 살 수 있다고. 짐승처럼 살고 싶으면 배우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소통 기술을 배우는 사람일수록 깊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워런 바페처럼 겸손해요. 워런 바페는 자기가 소통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소통 기술에 대한 세미나에 계속 돈을 내고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랜 카돈도 소통 기술을 계속 배우려고 끊임없이 목사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그 목사의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그랜 카돈 종교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거기 프로그램에서 네. 또 배우고 있어요. 예. 뭐 결혼에 대해서 소통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또 카테고리별로 또 나눠져요. 그럼 봐봐요. 부자들도 배우는데 제가 뭐 뭘 안다고 소통 기술 나 이런 거 아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 지금도 소통 기술 내가 과연 얼마나 알까 스스로 예, 실제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람들이 왜 저한테서 배울까를 보면 단순히 소통 기술이라기보다는 소통 기술의 일부에 걸려들어서 저한테서 배운다고 생각해요. 소통 기술의 일부.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 제 자신감 때문에 저랑 연결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특이의 그 트렌드에 맞아가지고 나도 콜드콜 배워가지고 어, 교육 신청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딱 말을 할 때 그 신선함과 그리고 말 그대로 진정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 진정성도 어떤 진정성인지 모르겠지만 그 진정성을 느꼈기 때문에 문의가 오고 소통한단 말이에요. 아, 교육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소통 기술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소통 기술 때문에 저랑 연결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소통 아, 기술의 일부를 가지고 저하고 연결된 거죠. 피디님도 똑같은 거예요. 예, 이해돼요? 음, 그러다 보니까 네네. 소통 기술에 대한 어떤 그 범위가 되게 넓은 거잖아요. 예. 어, 소통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일단 자기 앞에 말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쵸. 저보고 과거에도 표현을 이렇게 잘했냐? 사실 아까 그 질문이 이거잖아요. 네, 네. 과거에도 어, 난 과거에도 표현을 잘해야지는 못했지만 전 지금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 진정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 스크립트가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지금도 봐봐요. 내가 표현을 하는데 내가 한국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표현을 할 때 내가 마치 본 그림을 표현하는데 단순히 한국어로 표현하는데 한국말이 좀 서툴면서도 어때요? 그 표현이 되면서 어때요? 사람 동물적인 직감으로 어때요? 이 사람이 진정성, 이 사람이 진짜 뭘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어때요? 이런 컨텐츠를 계속 소비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어, 이것도 조금 좀 어려운 게 진정성이라 하면 저는 되게 대표님이 남과 다른 게 되게 투명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그거를 근데 남들은 사실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게 해파리처럼 이렇게 투명하기까지가. 근데 저는 그게 또 대표님의 진정성으로 보여지기도 했거든요. 음, 그 투명함이. 음, 또 사람마다 보는 또 그게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의 입장에 있어서는 좀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오히려 투명한 그 진정성이 오히려 더 신뢰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했고, 음. 네. 그래서, 그 진정성이라 하는 것이, 이거는 사람마다 느껴지는 게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이제 저희 피디님들 중에서도 그러실 것 같고, 저는 네. 소통,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전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치면 누군가를 가르칠 때 내가 제일 많이 배워요. 이거는 거의 요즘 사람들은 이거를 얘기하잖아요. 다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예. 네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 가르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가르치냐. 음, 다들 아는 걸 가르치냐 아니면 미묘한 차이를 가르치냐 이 차이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유튜브를 해라고 하죠. 예.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해라고 했을 때는 달라요. 그 미묘한 차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른 사람과 방향성이 달라요. 소통 기술이라고 하는 건 그 미묘한 차이를 표현해내는 힘이고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 PCM에서 다뤘잖아요. 짜내기라고. 아, 네. 예. 그 짜내기에는 매력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짜내기에 있어서는 방금 피디님이 얘기한 것처럼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 짜내기를 위해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시점, 관점 이런 것들을 녹여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특별한 경험과 특별한 정체성으로 계속 나를 포지셔닝을 해야 되겠죠. 예, 그 미묘한 차이를 끊임없이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게 그 사람의 원고가 되고 그 사람의 생명이 되고 그 사람의 영혼이 되고 정신이 되는 거죠. 근데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는 선생님들은 오히려 짜내기를 못해요. 네.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교수들 보면요. 짜내기를 안 해요. 교수들의 강의가 얼마나 지루한지 알아요? 아, 네네. 네. 교수들의 강의는 아마 안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수들의 강의. 아, 네. 네. 교수들의 강의는 지루해서 못 살아요. 그거 뭐냐면 짜내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데 심장이 두근거리지도 않고 그걸 배우는데 그 미묘한 차이로 내 전율을 돌 만큼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학교 그런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그거밖에 할 수 없냐? 짜내기를 하려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미묘한 차이를 보완하고 해내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교수직을 짤 교수직에 해고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어요. 그 안에는. 음, 예. 네. 그래서 짜내기를 일반 사람들이 못하는 그 직업 특징상 잃을 게 많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네. 사람들은 짜내기를 못해요. 그래서 소통 능력을 높이는데 제가 지금 일부러 얘기했어요. 진정성 플러스 짜내기, 짜내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거는 뭐 전문성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막 한데 그래서 참 다양하게 우리가 소통 능력을 개발할 수는 있겠죠. 예. 음, 근데 일반 사람들은 내 앞에 말도 못한 사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만약에 소통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줄 수 있나? 내 스스로가 누구한테 나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뭔 것 같아요? 나만큼 말을 할 수 있게끔 나만큼 막 용기 내서 그 미묘한 차이를 막 드러내고 막 투명하게 까고 막 하는 거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걸 못 가르쳐 줘요. 왜 이 사람은 내가 10단계라고 했을 때 이 사람 지금 1단계 와야 되는데 10단계를 1단계 어떻게 가르쳐요? 그럼 1단계 하게 만들어야죠. 그게 뭐냐면 내 입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하게 만드는 것도 1단계 들어오고 2단계 들어오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어, 하다 보면 어때요? 학교 선생님들이랑 교수들처럼 어때요? 유튜브는 하고 있는데 짜내기를 안 하잖아요. 그 사람 늘 1단계, 2단계에 머물 거예요. 그래서 제 수강생들 중에서 유튜브는 하고 있는데 1단계, 2단계 머물다가 나중에 안 하거나. 그럼 그건 또 소통 능력을 어때요? 그, 개발할 수 없는 거예요. 네.